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여름이 되니까 더 에너지가 솟아오르네요. 뉴스 박경희 뉴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요정 네.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네, 2336번님께서 수요일 요정 박경익 아나운서님 오시는 날이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정. 요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요정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요정 네네,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이글아이도 좋지만 네. 요정 뭔가 좋은데요. 친숙한 게 요정은 남녀 네.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나이도 없죠. 맞아요. 왜냐면 성은진 씨가 이제 목요일에 우리가 요정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나이가 좀 있는데 좀 어색하다 그런데 요정이 요정은 나이가, 그쵸. 전혀 나이가 제한이 없죠. 그 제한이 없죠. 예. 예. 어찌 보면 그 알라딘의 지니도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수요 요정. 네, 수요 요정. 박경량 뉴스 요정입니다. 맞습니다. 좋은데요, 요정.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 나는 요정들과 방송을 해. 월요일에도 유진 씨 월요 요정이고. 네. 목요일은 또 우리 은진 요정들이 요정. 많네요. 네, 요정들이 많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요정들과 방송을 하고 있어서. 자, 오늘은 뉴스 요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요 요정 박경희 아나운서.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네. 첫 번째 뉴스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알찬 소식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출발할까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얼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잔뜩 이병 알리는 신호였다. 자, 우리 몸의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보존하는 정교한 장기입니다. 네. 이런 신장이 손상돼 나타나는 단백뇨는 혈액 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으로 신장은 물론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장에 합병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이제 하시면서 네. 단백뇨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자, 이 단백뇨는 일반적으로 하루 전체 소변 중 단백질의 총 배출량이 150mg 이상일 때 진단한다고 합니다. 단백뇨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일상에서 단백뇨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은요. 배뇨 후 10분 이상 지나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이 붓거나 활동 후 오후 시간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증상으로 단백뇨를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단백뇨는 만성 콩팥병을 알리는 신호이자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예후 인자라고 하네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는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백뇨 발생 위험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혈당 관리에 힘써야 하십니다. 네. 자, 저염식을 가까이 하고 단백뇨가 이미 동반이 됐다면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적정 체중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연과 과음 물론 자제해야 합니다. 네, 오늘 네. 첫 번째 뉴스는 단백뇨에 대한 단백뇨에 얘기를.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알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딱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시겠지만 총 배출량, 단백질의 총 배출량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그렇고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이 붓는다? 이것도 사실 전날에 야식. 라면 먹고 야식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활동 후 오후 시간에 발목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이 정도는 그쵸. 그 자가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게 그냥 단백뇨만 걸려서 치료를 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있으신 당뇨병이나 분들, 고혈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합병증으로 또 퍼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제 합병증이 무서운 거니까. 맞아요.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낫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단백뇨에 대한 얘기 오늘 안 그래도 요즘 당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젊은 분들도 당뇨가 그쵸. 꽤 많고 하니까 네. 이런 것도 건강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 이제 여름 되면 왠지 모르게 이제 염분이 많이 들어간 막 짠 음식 이런 게 더 당기잖아요. 땀을 좀 많이 흘리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염식으로 좀 먹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짠 자꾸 찾게 되는. 물도 엄청 마시고. 자, 오늘은 이 건강 소식 단백뇨에 대한 얘기 네네. 나눠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 뭐 주실 건가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신장과 밀접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장이 이 현상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농도가 신장이. 다른 두 액체 사이에서 생기는 압력의 차이. 압력의 차이,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 생기는 압력의 차이를 말합니다.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무엇일까요? 지난주 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떨지 여러분 일단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주는 그럼 괜찮은 거네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좀 그래도 괜찮은 난이도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릴까요? 좋아요. 힌트 주세요. 좋습니다. 세 글자예요, 일단. 일단 세 네, 일단 세 글자고 제가 압력의 차이라고 네.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땡땡 앞. 땡땡 앞. 보통 요거 그 현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현상. 그리고 많이 보통 이제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못하면, 때 투석이란 걸 하죠.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이런 원리로 작용하는 아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이거랑 관련된 실험을 좀 하지 않았었나. 했었나? 굉장히 지적인 방송이네요. 7648. 네. 2859번님. 응. 출장 길에 네.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 들어요. 그러세요. 전주까지 가는데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그렇죠. 0745번님도 예전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딸 공부 같이 하면서 다시 배웁니다. 네. 과학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을 텐데. 맞아요. 많이 까먹어서요.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 네.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이었고요.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 생기는 압력의 차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삼투압. 삼투압이었습니다. 삼투압. 네. 8512번님. 엄마는 오늘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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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점점점. 삼투압이 정답이었고요. 삼투압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투석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잖아요. 네, 힘들대요 이거 진짜. 정말 힘들고 여름엔 더더군다나 물도 제한해서 드시고 하시던데. 그래요. 자, 신장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자리. 네, 신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투압 잘 맞춰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한참 운동할 때 들었던 건데 네. 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마시는 것도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좀 나눠서 드시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물 드시지 말라고. 네네. 그 물은 빈 속에 마시는 게 또 좋다 그래서. 맞아요. 공복에 물 한 잔 막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러고. 특히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맞아. 네. 운동하면서 운동하고 있으면은 그 요즘도 계속 그 운동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오히려 물을 못 마셔요. 왜요? 그거 다 쏟아낼까봐. 그 정도로 다시 올라올까봐.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거 막 끌어다 쓰는 이 스포츠다 보니까 와, 그 물 마시는 것도 전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다기보다는 한 모금 정도 적시는 느낌으로 딱 그 정도만 마십니다. 힘들어요,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극기 훈련을 하면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 극기
걷기 훈련에 또 그 재미가 있죠. 맞아요. 뭔가 그 하고 호르몬이 났을 나오죠. 때 그걸 즐기는구나. 그걸 즐겨요, 이제. 네. 저는 운동하다 물 마시세요. 그럼 바로 가서 물 마시거든요. 근데 너 또 중간에 운동하다 많이 마시는 건 그러니까 네네. 예, 조금씩 여름철에는 물도 잘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마시길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뉴스였고요. 우리 건강 여름이니까 더욱더 잘 챙기자고요. 그러면 4부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뉴스도 같이 할게요. 아이유 빨간 운동화 들으면서 4부로 갑니다. Waiting for you. Hold me in your eyes. 나라는 걸 너뿐인 걸 모르겠니? I will be your love. Oh, 빨간 운동화. 짧은 청바지 잠 못 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곱슬머리 하지만 왜일까 자꾸 끌리는 내 마음이 어쩌면 사랑 아닐까 Longing for you Waiting for you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부에서도 뉴스는 이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댕냥이와 휴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할 때 이것만은 챙기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지 정보와 여행 전 준비 사항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네. 자, 우선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려견 동물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 등록부터 하고. 네, 농식품부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달 안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별 검역 절차와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요. 국가별 필요한 서류, 예를 들면 광견병 항체 검사, 건강 증명서 등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철 여행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한다면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배변,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반려동물을 차 안에 혼자 두면은 안 된다고 하네요. 맞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주의사항도 미리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동물인 만큼 네. 온열 질환 예방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숨을 헐떡이거나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등 열사병 징후로 보인다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네. 휴가철이면 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와,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운다라는 걸 제가 느낀 네. 게 광안역에서 수영역 사이 있잖아요. 네. 아예 연결이 돼 버렸어요. 광안역에서 수영역까지 네. 지하 도로로 그냥 걸어서 그래요?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아. 그 중간에 펫 스테이션이 생겼는데 자, 오로지 네. 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 아, 그래요? 네, 반려동물 뭐 카페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거기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몰랐네. 그게 그렇게 확 조성이 돼서 오. 아, 이제 진짜 정말 많이 키우시는구나.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숙소 찾기가 쉽지 않은. 않았는데 네, 이제는 좀 늘었죠,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진짜 어려웠는데 네. 요즘은 많이 늘었죠. 맞아요. 좀 더 늘어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쵸. 많이 늘었죠. 뭐 해외 여행도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네네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갈 때도 같이 간다고. 근데 이제 그 몸무게가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 몸무게 그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이래가지고 똥똥해져가지고 요거 좀 빼야 된다고 함께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다이어트 같이 가기 해서 위해서. 제주도 가기 위해서. 네. 오, 좋은데 그래서 하나의 뭔가 동기부여가 딱 네, 되니까. 그래서 아니 어. 얘한테 물어봤냐 제가 막 그랬는데 근데 아슬아슬하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또 많이 먹잖아요. 그 먹으면서 여행 또 가서 또 많이 먹는구나. 먹으면서 걱정하는 거지 이제 거의 돌아올 예쁘다고 많이들 주신 거니까 막 걱정을 하고 아, 했더니 돌아올 때. 예, 한 친구 얘기가 기억나는데 예, 요즘 진짜 이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네요. 자, 그 댕냥이와 휴가를 갈 때는 또 이런 거 챙기실 것들이 있네요. 일단 등록하셔야 돼요. 네네. 등록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광견병 주사 같은 것도 뭐 네네. 접종 미리 하셔야 되고 나라마다 또 다 다르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해외 같이 가실 때. 네. 그리고 진짜 차 실내 온도가 확 높아지니까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될 것 돼요. 같아요. 예. 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강아지는요, 꼬리의 모양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댕냥이의 언어라고, 댕댕이의 언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강아지가 호기심, 경계 또는 집중할 때 꼬리는 어떤 모양일까요? 보기 네. 2개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둘 돼요. 중에 하나입니다. 호기심, 경계, 집중할 때 꼬리 모양. 자, 1번. 몸과 꼬리를 이제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꼬리를 몸과 수직으로 세운 모양. 세운 거. 그냥 아. 꼬리 세운 거네. 네, 네. 1번. 2번. 몸과 수평으로 뻗은 모양. 뻗은 거. 뻗은 거. 수평으로 쫙 뻗은 것. 세운 거랑 뻗은 거랑. 네. 1번은 세운 거, 2번은 뻗은 겁니다. 수평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호기심, 경계, 집중을 할 때 꼬리는 맞습니다.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는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 키우셔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꼬리 자체가 일자로 펴지지 않는 꼬리가 짱뚱한 애들 있죠. 이렇게 종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나는 이거 좀 헛갈리거든요. 맞아요. 식어버린 my bed 시간마저 멈춰버린 하루 Feeling the gloom 감아들간 어둠 속 손을 뻗을수록 멀어져 Blue sky, little stars 모두 다 내 집안에 망가 3032번님 와 이제 꼬리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My heart 퍼져고 황홀한 dreams come true So sweet like nectar Give it to me like that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좋지 않거나 좀 두렵거나 무서우면 네. 꼬리를 안쪽으로 엄청 말아요 강아지들은. 아, 많은 네. 것도 있어요? 나 네, 몰랐네. 엉덩이 사이로 이렇게 꼬리를 집어 넣어버리기도 무서울 해요. 때? 네. 오. 잔뜩 이제 겁을 두려움에 먹었을 때? 떨고 겁을 먹었을 때. 진짜. 네. 더 보이스 넥타였고요. 자, 호기심, 경계, 집중을 할 때 꼬리는 어떤 모양일까? 강아지의 경우. 네. 1번이 몸과 수직으로 세운 모양, 2번은 몸과 수평으로 뻗은 모양. 둘 중에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이 네, 정답군요. 수평으로 좀 뻗은 모양. 이때 집중을 하거나 경계심을 좀 갖는다거나 호기심을 좀 느낄 때 이렇게 하고. 난 1번. 세우는 건 줄 알았어. 세우는 건 좀 대담할 때. 대담할 좀 때? 내가 좀 이렇게 늠름한 뭔가. 덤빌 테면 덤벼봐 덤빌 테면 이럴 때 덤벼봐. 네. 자신감 있을 때. 그 적극적인 뭔가 그렇군요. 스탠스를 취할 때. 네. 와 8753번님도 사진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뭔가요? 허스키인가요? 아니면 말라뮤트인가요? 이게 이제 종을 잘 모르겠네. 너무 멋져요. 허스키 종류인가? 그쵸.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네. 멋집니다. 멋지게 생겼다. 네. 자, 난 양양이면 잘 알 텐데 댕댕이라서 하시면서 2번으로 갈게요 하셨는데 맞춰주셨어요. 2번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또 반려동물과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잘 조절해가지고 멋진 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뉴스는 옛날 뉴스죠. 네, 옛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옛날 뉴스는요. 사투리 지도 나왔다. 여우는 29가지.
우리나라 방언의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학술원이 지난 87년 국제학술원 연합에 가입하면서 국내 국어학계 석학들이 참여시켜 5년 만에 완성한 한국 언어 지도집. 이 책자에는 여우와 새우가 남북한 222개 군에서 어떤 방언으로 불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방언별로 색채를 정해서 지역에 표시를 해놓고 있다. 네. 자, 우선 여우만 해도 방언이 29가지. 와우. 오, 그렇게 많구나. 일단 여우는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말로, 북쪽 황해도 지역으로 가면 여위, 여외로 둔갑한다. 또 함경도 지역에서는 엿기, 예끼 등으로, 평안남도에서는 영우, 영호, 영이, 영 등으로 불린다. 영호남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수, 예수, 야수, 여시, 야시 등으로 여우의 교활함을 한층 두드러지게 함축하는 방언으로 바뀐다. 그렇죠, 뭐 야시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여시, 네, 여시, 야시. 야시. 이 밖에 황해도 은율, 안악, 송화 등의 지역에서는 영이라고 부르고, 함경남도 북청 지역은 영기. 쉽사리 여우를 연상할 수 없는 방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영기 같은 경우는. 새우의 경우도 새비, 새베이, 새베랭이, 새갱이, 새용개, 새웅지, 새강지 등 16가지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와. 특히 경북 문경 지역에서는 새우를 진검새로 부른다고 하네요. 네. 내륙 지방인 평북의 위원, 회천과 평남 개천, 덕천, 순천, 양덕 등지에는 새우를 지칭하는 말이 아예 없다. 없다고 하네요. 새우를 지칭하는 말이. 학술원은 남북한 각 군의 304개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서 남한은 현지 답사로, 북한은 실향민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를 조사하고 지도로 그려내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3년도에 93년도 기사였습니다. 네. 와. 사투리 지도 나왔다. 네. 신기하네요. 경북 문경 지역의 새우를 진검새라고 부르네요. 그러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진검새. 그쵸? 새우가 이렇게 좀 휜 게 진검다리? 뭐 약간 이렇게 닮아서 그런가? 그런가?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보니까 북한 네. 쪽에 네네. 방언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근데 지금 이게 93년도의 지도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2025년에는 또 어떤 게 바뀌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긴 해요. 네, 그죠? 또 뭐가 많이 변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것도 새로 생긴 방언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많이 사라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사라졌겠죠. 네네. 네. 많이 표준화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네. 궁금하네요. 어쨌든 93년대는 사투리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설명들이 기사화됐네요. 맞습니다. 궁금하긴 하다. 요즘 것도 또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 네. 최근 사투리로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 한참 궁금하네요. 사투리를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주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고간세라는 걸 배웠어요. 고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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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세도 사투리구나. 그새. 네, 그새. 맞아요. 그새인데 네. 고단세. 그 들으면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때에 따라 다른데 네. 컨디션 좋을 땐 진짜 문제 나올 때마다 다 맞히고요. 안 좋을 때 그냥 다 틀려버립니다. 그게 네. 평균이 없구나. 네. 네. 고단세도 제가 고간세로 뭐 잘못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네. 무슨 관세냐고. 그럴 수 있지. 그쵸.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해본 단어랑 맞추다 보면 틀릴 쉽지 수가 않아요, 있으니까 진짜. 쉽지 않네. 네. 근데 문제 오늘 또 사투리 가져오셨네요. 네. 음. 사투리를 그래서 가져와 왔습니다. 네. 자, 전라도 지역의 방언 폭각질. 폭각질은 어떤 표준어의 방언일까요? 그러니까 이 폭각질의 표준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늘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방언으로 전라도로 한번 여러분들 가봤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오. 그럼요. 오늘 제가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은 이제 피해서 네. 전라도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오. 내가 맨날 이거 맞추느라고 힘든데 자 그래서 전라도 방언을 가져왔습니다. 네. 폭각질은 어떤 단어일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폭각질. 폭각질.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 자, 샵 239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우리가 힌트를 하나도 안 오, 맞추시는 분이 있긴 있네요. 있어요. 정답 바로 올라왔습니다. 와우. 있어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안 그쵸. 올라오잖아, 봐. 폭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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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올려주세요. Yeah, once again, big shit represent BTS 팔도강산. 팔도강산. 어렵네요, 여러분. 어렵나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 주세요. 이거 어려워. 폭깍질. 저는 이거 탄산음료 마시거나 매운 거 먹을 때. 원래 무슨 음식을 훔쳐 먹으면 네, 그렇죠. 이란 말이 있는데. 대구 알미고 국에서 오늘은 사투리 랩으로 무심하가 신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날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사투리가 참 알면 할수록 전 재밌어요. 재밌죠? 네. 박해지 말고 나와서 즐겨라. 다 잡아보자고. 갱상도 카모 신라의 화랑 우예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하모 갱상도 알고 8512번님 콩껍질 코딱지 땡땡. 비빔밥이 갑이랑 깨 아직 시부리장 세 발에 피니까 som답이야. 9648번님 네, 자 폭깍질은 폭깍질 무슨 말인가요? 정답은요 네, 딸꾹질이었습니다. 딸꾹질, 폭깍질. 네, 폭깍질. 폭깍질. 네. 딸꾹질. 그렇구나. 폭깍질. 경상도 지역은 깔딱질. 깔딱질은 네, 들어봤다. 깔딱질. 깔딱질, 폭깍질. 네. 근데 뭔가 느낌이 그 비슷비슷하다, 그죠? 네, 비슷비슷해요. 다 전혀 다르긴 한데 네. 느낌은 비슷비슷하네요. 뭐 강원도 지역 막 피대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피대기는 모르겠네요. 딸꾹질을 피대기라고 한대요. 그래요? 신기해요. 자, 전라도 사투리로 딸꾹질은 폭깍질이었습니다. 네네. 폭깍질. 9923번님. 아따, 정답 안 맞추려고 했더만 안 더갔네요. 이 딸꾹질이에요. 정답입니다. 저도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네. 경상도 사투리 너무 잘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도 은진 씨에 비하면 못하지. 근데 전라도는 진짜 저는 한다고 하는데 비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워요, 사투리는. 맛깔스럽잖아요. 맞아. 전라도 사투리 잘하면. 자, 맞습니다. 폭깍질이었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네, 당첨자는요. 7648번님, 7682번님, 5160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또 오늘 문제 많이 안 어려웠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쉽게 좋아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뉴욕 클럽 그때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Part, yeah.